안녕하세요. 저는 25학년도 사서교육 경기사립에 합격한 입니다. 네, 신인수 선생님은 제가 이 말을 하면 조금 곤란할 수도 있는데 24시간 항시 상담이 가능하다. 정말 그거는 다른 과목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언제나 이렇게 카톡이나 전화 이런 또 시행각에 와서는 직강에 와서는 언제든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네, 제가 임용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막막했는데 일단 합격자 수기를 굉장히 많이 봐왔고요. 그렇지만 제가 어느 것을 따라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를 가장 많이 아는 거는 신인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1년의 과정인 커리큘럼을 보았을 때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월부터 6월까지는 각 과목별로 수업이 나갔기 때문에 그 수업에 철저히 따랐고요. 그 다음에 7, 8월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그 과목 할 때 그걸 집중적으로 했었고, 또 9월, 10월에는 전체적인 모의고사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일주일 단위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일주일 내내 전 과목을 돌 수 있게끔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말 공부하면서 제가 전공책을 나중에 정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를 제가 다 가져갈 수는 없고, 그 신인수 선생님의 책을 기본서로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3권밖에 안 나옵니다. 그 책에 모든 것을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그리고 단원별 문제 이런 거에서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 그 교재와 연관된 부분에 요약 정리하였고, 또 새로운 그런 교수님들의 책이 출간되면 교수님께서 따로 정리해 주시고 필요하면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정리를 또 다시 받고 요약하고 그런 식으로 줄여나갔습니다. 네, 2차 준비를 할 때는 아무것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스터디 카페 모임을 들어갔고요. 비전공 4과목이 모이게 되는데, 사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그 사서가 그 비교과의 스터디의 모임에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수 때 4명 중에 사서 쪽으로 들어갔었고, 그 선생님들이 워낙 또 출중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따라서 준비했었습니다. 초수 때는 1차에서 떨어졌고, 그 재수를 하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또 사립을 시험 봤기 때문에 사립만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사립 관련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한 카페에 가입했고, 그쪽에서 스터디를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또 철저하게 그쪽에서 진행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제가 드러나지 않게끔 하면서 정답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그런 특징,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학교의 분석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전 2가지인데, 하나는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래도 체력이 있어야지 공부를 함에 있어도 지치지 않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꼭 해야 할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와의 뭔가 약속을 하고 그것을 투자해서 그런 추억을 쌓는 거, 이거는 또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만큼은 제가 꼭 가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내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그런, 예를 들면 애견 카페를 가고 싶다 하면은 1년에 몇 번을 정해서 그 약속을 지켜주면서 저는 가서 책이라도 보고, 사실 들어오진 않지만 제 위안을 삼아서 옆에서 책을 읽고 아이는 아이의 시간을 갖고 이런 과정을 가졌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병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공부할 시간이 없다든가 공부가 어렵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 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람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간의 그런 약간의 티타임 이런 것도 내가 있으면 빠지게 되면 약간 그 관계가 조금 서먹할 수도 있고,
그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즐길 수 없다는 게 약간 힘들었던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 간의 관계였는데요. 내가 만약에 공부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면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진정 교사가 되기 위해서의 목적이 그거를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어떤 독후 활동을 만약에 계획을 했다 이러면은 그거 자체로도 임용과 연관이 항상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읽힌 책들을 제가 미리 다 읽어보면서 그 과정에서 사실 또 힐링을 받고 또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선생님들이 와서 그런 책 읽는 시간을 줬을 때 그냥 가만히 있고 제 시험 공부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학생들한테 앞에 제가 나가서 그런 저희 전공 시험에도 있는 건데 독서 전략이라든가 독서 감상문 쓰는 법 같은 것을 제가 한번 아이들한테 가리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시험 내용이 1차에도 당연히 나오고 2차에서는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됐었습니다. 2차를 준비할 때 그런 것을 많이 협력 수업이나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걸 안 하고서 경험이 없다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답변을 하면은 이게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이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2차나 그런 그 합격의 결과에서는 굉장히 큰 성적을 받아 좋은 영향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초수대 같은 경우에 멘탈 관리는 그 도서실 책상 앞에 좋은 글귀 같은 걸 써놓고 나 혼자만이 아니다 이런 걸로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좋은 거를 많은 영상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해도 그 임용시험 자체는 너무 외롭고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눈물이 뚝뚝 흐르던 적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합격할 거야 이런 생각에 조금 많은 일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합격 수기를 제가 이렇게 썼었는데요. 나중에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고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걸 쓰는 과정에서 멘탈 관리가 됐던 것 같고, 또 재수할 때는 제가 일병행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과 즐겁게 지내고 선생님과 즐겁게 지내면서 그렇게 큰 슬럼프를 겪지 않았던 게 또 멘탈 관리의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서교육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마이클 고먼의 도서관의 의미와 사서직의 의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제가 사서 공무직이나 또 사서 교사를 준비할 때 면접을 앞두고선 항상 몇 번씩 읽었던 그런 책인데요. 그 옛날 책이긴 하지만 지금과 상황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 도서관의 가치의 그런 기본적인 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임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정말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서 나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이 계속 되는 거 이게 근데 사실은 합격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과정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이러지 말고 또 꾸준히 나아간다면 합격으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용을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리면서 또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파이팅!